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승무행정사입니다. 네, 이번에 또 학폭 이제 행정심판을 했는데, 네, 요즘 AI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권장하고, 사실 뭐 변호사 사무실 문턱도 넘기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행정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수임료가 또 있기 때문에 많이 뭐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봐도 AI 통해서 막 이렇게 승소하셨던 사례가 많고, 뭐 제가 또 아시는 변호사님 통해서 뭐 들어보면 이렇게 AI 통해서 뭐 문서 만들어서 검토만 받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또 이제 AI 통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학폭 컨설팅 업체들을 맡겨도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 통해서 이렇게 의견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싶은 거죠. 그게 좀 그래도 잘 되면 좋은데 그 쟁점도 하나도 안 맞고 그러면 안 하니 못하는 거 되는 게 그 이번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님께서도 이거 들고 오셨는데 학폭이 내셨던 의견서 막 이런 거 들고 오셨는데 이게 쟁점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걸 주장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하니까는 학폭 컨설팅 업체에서 이거 뭐 이렇게 받았다. AI는 특유의 문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그거를 뭐 거의 뭐 진짜 뭐 좀 7, 80을 내고 하셨는데, 네, 저희 의견서도 저희한테 서면 의견 학폭위 단계 조금만 더 이제 학폭위 단계는 그거보다 조금만 더 하시면은 되는데, 막 학폭 전문가들 막 자기들이 뭐 학폭위원이었다 뭐 이랬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학폭위원이라고 해도 그게 어떤 게 쟁점인지도 모르고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명의 학생이 한 명을 괴롭혔던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뭐 보호자님께서 이제 갔다가 이제 저희 쪽에 다시 오셔가지고 네,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어, 이제 이 쟁점이 음,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제 따돌림하고 사이버 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제, 그러니까 웃긴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저격하는 글이 있어. SNS에 올렸어요. 근데 그걸 증거 불충분이라고 학교폭력 아님으로 처분한 거죠. 네. 이거 황당한 거죠. SNS상에 누구를 피해 학생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왜 이렇게 생겼어? 뭐 찐따임 막 이런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명백하게 있고, 그리고 뭐냐 그 회의록에서도 그 학폭위 심의 때도 그 가해학생이 그걸 인정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일상적인 갈등이라 해서 학폭 아님으로 의결을 하면 괜찮은데 증거 불충분,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제한권 일탈과 남용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비례원칙이나 이제 평등원칙 위반 사실관계 요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관계 요인으로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경위를 보면 피학생, 가해학생이 이제 6개월 정도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처음엔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기초는 서로서로 이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사이가 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 단체 대화방에서 이제 피해 학생을 제외하고 새로 방을 만들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이제 누구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아니야, 그 친구 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 학생이 뭐 자고 있거나 이러면 사진 몰래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고 하는 거죠. 있죠. 근데 이제 피해 학생 보호자가 담임 선생님한테 알린죠. 보호자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학생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좀 중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또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잘 안 되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학생들이거든요. 네, 남학생들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시원시원해요. 뺏고 때리고. 근데 여학생들은 피를 말리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피학생 측에서 못 참다가 신고를 했죠. 이제 뭐 SNS 상에 그것도 있고 저격하는 글도 있고 단체 대화방도 있고, 근데 학폭이 가니까 이거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 아니다, 너네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이 학교폭력 컨설팅 해줬던 거기에서 전화를 하고 따지고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하니까 저희 쪽 소개받고 오셨는데, 음.
따돌림의 성립 여부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 나옵니다. 네. 이제 2명 학생이 이제 심리적 공격을 가할 때 하는 거고, 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6개월 이상 걸쳐서 피해 학생을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했죠. 단순하게 같이 학교 안 가, 같이 학원 안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따돌림을 볼 수 없어요. 너 오늘 학교 갈래? 같이 갈래? 아니야, 나 안 갈래. 이건 따돌림이 아닙니다. 이건 일상적인 행위고, 그 정도까지 따돌림을 할 수는 없어요. 2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에 있는 여자친구 무리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빼놓고 단체방이 생겼어요. 그 단체방이 생겼는데, 이제 예를 들어 주말에 같이 놀기로 했으면, 야, 이번에 뭐 어디 가서 놀래? 같이 놀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그 중에서 한 명이, 야, A라는 친구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면, 거기 있는 주도한 학생이, 나 그 친구 부르면 안 갈래. 그 친구는 부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따돌림이거든요. 2명 이상 학생들이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들. 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란 말은, 뭐, 이 법에도 나와 있지만, 네, 정통망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고 있는 모습, 뭐 체육 시간에 막 뭐 뛰는 모습 이런 거 일부러 웃긴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죠. 저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중학교, 뭐 무슨 고등학교, 몇 반, 김뭐뭐뭐, 뭐 찐따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자님들이 이제 보호자가 이제 캡처해서 제출한 거예요. 제출했는데 학폭에서도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보고 너 이거 네가 한 게 맞아 하니까 네 제가 했어요. 왜 했어? 그냥 꼴 보기 싫었어요. 이렇게 진술까지 한 거죠. 네. 근데 학폭 심의 때는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학교 폭력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충분한 건지 사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게 학교 폭력이 안 된다라는 건지 객관적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학교 폭력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건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네 사실관계 오인으로 해서 근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저희는. 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이게 요즘 학폭이 워낙 많아요. 참교육에서 나오지만 뭐 그러니까 참교육에서도 가해 학생인데 먼저 신고를 해서 피해 학생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듯이 그래서 요즘 법원이든 이 법 3조에서도 이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단순하게 그냥 네가 기분이 나빠서라고 하기보다는 그 나이 또래 평균적인 학생들의 관념상에 반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에 그 법원들의 판단이거든요.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또 너무 넓혀버리면 아 네가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진짜 학폭위 하다 보면 그런 회의록 이런 말도 나와요. 내가 볼 때 학생이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 행정법원에서 유명한 이렇게 항상 대두되는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건데 결국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법상 구속용권에 대한 엄격한 증명, 상당 인과관계론이 아니고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의 지도 이념은 네 그렇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되는 건데 또 어떤 학폭위에서는 엄격한 증명 그리고 그런 사실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론까지 형법상 구속요건까지 증거로 돼야지 증명이 돼야지 인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선 아직까지 좀 많이 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또 중요한 요소는 위력이거든요. 위계. 피해 학생들이 이제 요즘은 반이 여자 학생들이 적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뭐 45명? 저는 이제 부산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네. 15반에, 한 반에 48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첫째가 중학생인데, 수지 중학교 다니는데, 네. 거기에 물어보면, 수지중은 그나마 좀 학교가 많아요. 네. 반이 많아서 뭐 15반까지 있어도 뭐 20몇 명, 30몇 명이고, 저희 아들내미는 이제 집 근처에 이제 네, 성복동에 다녀서 그쪽 고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다니는데, 거기는 한 반에 5명, 5반에 뭐 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주도를 해서 그 한 명을 왕따시킨 거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위력에 의한 네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에 고의적으로 배제시킨 거면 따돌림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폭위에서는 전혀 그냥 고려치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폭위도 점점 전문성이 조금 갖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학폭할 때보다는. 옛날에는 진짜 막 뭐 주먹구구식으로 학폭을 했는데, 요즘은 학폭위원들도 뭐 교육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성립 요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서면 의견서를 내는 게 필요합니다. 뭐 사실 변호사분들도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 이제 서면 의견서를 내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내는 거죠. 학폭위 단계에서 잘 대응을 하시면 굳이 행정심판까지 안 가도 되죠. 네, 근데 이번 사건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보호자님도 뭐, 뭐 다들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폭 연구소 뭐 이런 데 보면 뭐, 뭐든? 학폭위원? 학교폭력 자치심이 옛날에 그 위원이었다라고, 뭐 그때 위원장도 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은, 그랬으면 지금, 어차피 지금 자치위가 뭔지, 학폭 대책 심의가 뭐가 바뀐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게 차이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내고 하시는 건데, 결국 그렇게 해도 결국은 AI 돌려서 의견서가 나와서 그 AI 돌린 의견서가 쟁점도 없고 뭘 주장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힘드신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